네. 지금은 괜찮지? 지금은 괜찮아? 야, 이게 문서를 올리면 끊기나 보다. 그지? 아, 그렇구나. 그 문서를 볼 때는 조금 좀 천천히 해야겠구만. 시험 범위는 책 55쪽. 그리고 이거 프린트도 55도만 보니까. 그죠? 똑같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책도 정리할 거고 프린트도 한번 싹 정리할 거야. 그래서 책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보고 이거는 보지 말고 이런 거 다 정리해 놨고,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줄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 30문제고 어려워요. 다 어려워.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내신 공부하듯이 하면은 그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 수능 공부하듯이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1년 동안 생연 딱 하고 딱 수능 보면 돼.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도 지금 문제 내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 참나. 터질 것 같아. 시험 범위 책 55쪽까지, 프린트도 55쪽까지, 둘 다 55쪽이야. 희한하죠? 네. 책 55, 프린트 55. 뭐야 이거? 책 55, 프린트 55. 마음이 급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더블리 정리하는 겁니다. 안 들리면 얘들아, 스피커를 켜고 나한테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해줘. 그럼 안 들리나? 나도 안 들리나? 채팅해주세요. 안 들리면은 바로 카톡 라이브로 넘어갈게요. 카톡 라이브가 괜찮더라고. 그래? 내가 권한을 줘야 되나? 카톡 라이브가요. 야, 이게 조금 잘생겨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너무 뭐야?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 카톡 라이브는 조금 좀 꾸며주는데 말이야. 아무튼 지금 녹화 중입니다. 녹화 좀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갑시다. 더블유적 접근. 자, 더글리의 의미 갑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더글리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정적 전통에 따라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한다. 의무론과 공리주의 비판한다.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 덕을 얘기하는 거, 덕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칸트도 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칸트에게 있어서 덕은 여러분 의지밖에 없어. 의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덕들을 다 무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기도 덕이고요, 그죠? 배려도 덕이잖아. 그러나 그것도 다 칸트에게는 어때요? 필요 없지? 이해가지? 순수 이성하고 선 의지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만 해. 칸트에게 있어서 여러분 덕은요, 의지야, 의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덕은요, 감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건 칸트에게 이건 선의지만이야, 선의지만. 그래서 여러분 칸트는 덕은 선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선의지가 있으니까요. 이해됐지, 얘들아? 요거 이해되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덕은 주로 감정이랑 연결이 되고요. 이걸 그래서 virtual emot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virtual emotion. 또 용기, 배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덕이고, 어떻게?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이해될까, 얘들아? 이해될까? 오케이? 요거 그냥 알아만 두셔요. 얘들아, 멈춘 거 아니지?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 거기서 나올 수 있겠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지 이제? 왜? 공동체의 전통을 무시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냥 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게 뭐 의무를 따르는 거든 결과를 고려하든 뭐든 그것만 내가 갖추면은 그냥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니까 공동체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겠죠. 아니 선생님 공리주의는 공동체 고려하잖아요. 아 물론 고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리주의가 고려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뭐랄까 끈끈한 어떤 그런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얼과 이런 걸로 얽혀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내 주위에 그냥 집합하여 있는 그냥 숫자들에 불과한 거야. 이해하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리주의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그냥 집합체예요. 그리고 그 집합체들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게 결국엔 좋은 결과니까 이기적으로 내 어떤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 우리 내가 설명해 줬지 않니? 산업혁명 시기에 명과 암 해가지고 몰락하는 가족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해됐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더뷸리의 이거 니코마코스 율리아 아주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이름이에요. 보면은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즉 우리 본성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겨나거나 혹은 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거나 그게 아니라 뭐야?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습관을 통하여 완성된다.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공동체가 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해됐지? 네, 그 덕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습관화해가지고 내 품성으로서 자리 잡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나? 됐어. 잠깐만 영상 한번. 자, 그러므로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행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절제 있는 행위를 해야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뷸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기억나죠? 지적인 덕은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윤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죠? 실천적 지혜가 바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탁월한 행위를 하게 될 수 있죠. 탁월한 행위의 위치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가 돼? 중용의 상태를 알게 된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덕은 뭐가 있어? 품성적인 덕이 있죠. 이 품성적인 덕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 그게 대부분 이제 품성적인 덕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지, 그지? 그거를 어떻게 실천해야 돼. 근데 그냥 한 번 실천? 아니, 습관화해야 돼. 그럼 그 품성적인 덕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야? 중용의 덕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설명했다 지금, 그지 얘들아? 이해됐지? 느리다 느려,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인 덕은 욕망과 욕구의 측면이 이성의 귀를 기울. 자, 이성의 귀를 기울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도덕적인 덕은 욕망과 욕구의 측면이 이성의 귀를 기울인대. 자, 봐봐 얘들아. 비겁. 비겁을 써야 되는데 기범으로 쓸 뻔했네요. 의식의 그림이 굉장히 역전하고 있네요. 비겁이 있고요. 여러분, 만용이 있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욕망이죠? 욕구죠? 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상태는 뭐랄까 왠지 버려야 될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욕망,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정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선과 악 아니야.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상황들 속에서 탁월하게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느 한 중간에서 한 이 정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이 상태가 무슨 상태가 돼? 탁월한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얘들아? 즉 이런 여러 가지 정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탁월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겐 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러한 감정들을 통틀어 가지고 탁월하게 행위하는 게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버려야 될 게 아닌 거야. 대신에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지. 그때는 악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이거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지? 이해됐지?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구의 측면에 이성의 귀를 기울이래. 이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이성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도 되겠고요. 이성이 그 탁월한 상태를 알려준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럼 끝났네. 이거는 바로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이성이라는 것은. 이해됐지 얘들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올라가는 거. 이해됐지 얘들아? 좋아요. 그리고 이 이성의 명령에 따르면 얻게 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습관화된 것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성의 명령은 칸트가 얘기하는 순수 이성의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순수 이성의 명령은 보편적 명령으로서 항상 따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인도해 주는 거죠. 이성이. 실천적 지혜가 인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탁월한 상태를 인도해 주는 거야. 그 우리는 그 교육을 통해서 늘어난 그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명령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아마 너희들 문제 낼 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칸트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란 이 얘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탁월한 그 지점을 알게 되고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감정들 사이에서 가장 탁월한 상태인 덕, 품성적 덕을 행하게 되는 거고 한 번으로는 안 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항상 뭐야? 이게 탁월한 상태가 뭐라 그랬어? 중용이라고 그랬잖아. 중용의 상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중용의 상태를 알게 되는 그 덕 자체를 우리의 품성으로서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돼? 그 공동체에서 하나의 어떤 위인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서 롤 모델이 되는 거지. 나는 중용으로서의 덕, 용기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서 더뷸리는요,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 왜 비판해? 너무나 원리를 강조한다. 너무나 이론을 강조한다. 너무나 보편적으로서 그 이론에만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이론만 강조하고서는 실천에 대해서는 그다지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다 이 얘기야. 우선 뭐예요? 그거 좀 얘기해줬잖아. 배트맨 기억나지? 우선 실천하라 이거야.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왜 자꾸 원리 얘기만 하고 이론 얘기만 하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다가 공리주의는 물론 공리주의도 여러분 이론 윤리야, 이론 규범 윤리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이론 규범 윤리잖니. 그러나 이 덕윤리는요, 네, 공리주의라 방금 얘기했니? 공리주의가 아니고 덕윤리죠. 덕윤리도 물론 이론 규범 윤리이긴 하지만 이론성 그리고 원리성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렇지? 약한 편이고 뭐를 해야 돼? 우선 실천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론 규범 윤리로서의 덕윤리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우선 실천하라 이거야. 뭐에 따라서 공동체의 덕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덕은 여러분 각 공동체마다 다르지? 그렇지. 그 상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편적 원리를 얘기해 주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 덕윤리는요. 이해됐지? 각 공동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에 판단하여서 매 상황마다 맥락을 고려하여서 탁월한 행위를 하라가 되는 거야. 그게 덕윤리의 이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아니 선생님 공리주의도 맥락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항상 결과를 고려하라라는 거. 그런데 어쨌든 항상 결과를 고려해야 되잖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결과를 계산해야 되잖니. 그게 보편적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우리가 일본에서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그 어린아이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지하철로 뛰어들었잖니. 그래서 이제 희생을 했잖니, 그지? 만약에 여러분 이게 공리주의에 의한다라면은 모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집합체로서의 공동체를 뭐 다 고려했다고 치더라도 몸을 날리진 않았을 겁니다. 왜? 내 목숨이 사라지잖아. 결과적으로 나에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가지? 그러나 덕윤리는요 여러분. 공동체의 덕. 우리 민족의 공동체는 뭡니까? 어떤 배려, 나눔, 효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뭐예요? 덕윤리에 의해서 그 품성에 의해서 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야. 상호가 맥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됐니?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글리의 특징, 유독한 품성 강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요.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건 칸트만 해당하는 거고, 계산하는 거는 아마도 이익을 계산하고 결과를 계산하는 걸 테니까 공리주의가 되겠네, 그죠? 그러나 공리주의는 감정을 배제하진 않죠.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공리주의는.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결과를, 그지? 아무튼 이 합해서 칸트하고 공리주의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더불어 산다. 그냥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같은 전통을 나누고 끈끈한 그런 공동체다 그 얘기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자, 구체적이면 맥락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맥락적 사고를 반영해요. 그래서 도덕적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오케이. 자, 1번 풀어보세요. 1번 풀어봅니다. 이제 풀어보면은 감이 잡힐 겁니다. 또. 자, 볼까요? 자,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뭐냐 이거지. 좋은 삶이 뭐고, 그 좋은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좋은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좋은 삶이 결국 도덕적 삶이 되는 것이죠.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야? 유독한 품성을 갖추는 거래요. 그 유독한 품성을 갖추고 실천하라고 얘기가 되겠네. 이해됐지, 얘들아? 이해됐지? 그래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하라.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서 그를 롤모델로 삼고 그를 따라라. 더 윤리가 되죠. 그런데 의무론의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 행위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더 윤리는 행위자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원리가 아니라. 이해됐지? 나는 이런 윤리학들이 자 간과하였다 앞에는 다 뭐가 나와야 돼? 내 얘기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하면 이게 내 얘기잖아. 맞네. 1번이네. 2번.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하다. 이거는 칸트하고 공리주의가 되겠고요. 3번.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하다. 이거는 칸트만 해당하겠네. 도덕적 관행을 잇는 것들의 기술, 이건 기술 윤리학이죠. 지금 우리는 이론 규범 윤리하고 있죠. 5번. 메타가 되겠죠. 언어의 의미 명료하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4번은 넘어갈게요. 이건 유학에 대한 얘기라서 이거는 다음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론 규범 윤리는 끝났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도덕과학적 접근. 자, 도덕과학적 접근 보겠습니다. 요거는 녹화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